오랜만에 기사 읽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5월 말에 이런 기사가 났죠. 서울대도 휴학, 초등생까지 입시반, 의대 광풍, Y. 여러분들 레전드 방송. 상당히 입시판이 깔끔해졌습니다. 무지성 의대라고 할까요?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지금? 기사를 보니까 초등 의대반까지 마련됐다. 서울대까지 휴학해서 의대 간다. 저 때는 이제 스카이 위주가 많았습니다. 외대부고 같은 경우도 그때 입시 때 스카이를 몇 명 보내냐, 이제 서울대 몇 명 보내냐, 약간 요 싸움이었는데 지금은 서울대까지 휴학하면서 고등학교에서도 플랜 자체가 충분히 이제 의대 보내기로 많이 좀 바뀌었다. 이런 의대 광풍 왜 시작됐으며 지금의 현재 좀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과거를 봐야 돼요. 자, 시대별 스카이대 자연계열 인기학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부터 보겠습니다. 1964년에는 의대가 1등이 아니었습니다. 약학과가 1등이었고 사실상 의예과는 없어요. 그죠? 10등 안에도 들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에 좀 들어오면서 바로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 뒤로부터 쭉 의예과, 2017학년도 의예과 1등, 2023학년도 지금 현재까지도 의예과 1등.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의대 광풍, 의대 열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10년, 20년 전에도 충분히 의예과가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스카이기 때문에 K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1964년 화학공학과. 와,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도 2009학년도 의대가 1등으로 이제 치솟죠. 그리고 2017학년도 2023학년 단연코 커트라인 여러분들 의대가 그냥 빵빵 1등을 차지해버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레전드 방송 뭐냐면 반도체 공학과,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과, 차세대 통신학부 이런 데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대기업들과 연계한 첨단 학부,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이런 과학기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학과들을 개설한다. 정말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연세대 자연계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여러분들 1964학년도부터 의예과 1등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브란스! 여러분들 레전드. 현재 말하는 신촌 이 세브란스 병원이 1962년에 바로 신촌으로 오게 돼요. 그런 이제 이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1964학년도부터 의예과가 1등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똑같죠. 의예과가 싹쓸이 해먹고 있다 1등을. 핵심은 뭐라고? 지금 열풍 광풍하지만 10년 20년 전부터 뭐야? 이미 의대 열풍 자자했다 이런 거죠. 왜 우리나라 세태가 대한민국 2000년 이후로 의예과가 이렇게 조금 싹쓸이 해먹는 구도가 됐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N수의 신이 아니라 신의 N수다. 이거 자체는 이제 제가 만든 밈이 아니라 이제 N수의 신 댓글에 있었던 걸 제가 좀 차용을 했어요. 3수, 4수, 5수, 6수, 7수를 거쳐서야만 의대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왜냐하면 고3 때는 대부분 이제 수시로 퉁치는데 N수를 할수록 수시의 파워가 낮아지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정시로 보통 이제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서울대 신입 휴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들? 메디컬이죠. 그리고 대학별 정시 합격자 중 N수의 비용 최초합 기준으로 봤을 때 가천의대 같은 경우에는 최초합 기준으로는 그냥 거의 N수생이야 여러분들. 정시 때 여러분들 그 술자리 모임 가서 바로 그냥 말 놔도 되겠어. 그러니까 현역이 어차피 없어요 여러분들. 50% 미만이 없어요. 그죠? 의대 정시 합격자의 비율을 N수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닌 게 되겠죠. 저는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등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등반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때 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의대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부라 그래.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는 특목고를 많이 보냈어. 영재고, 과학고, 그 다음에 외고, 자사고 이런 데를 엄청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 공부에 눈이 트고 애들이 조금 친다. 이런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애초에 초등부부터 빡세게 선행 준비한 다음에 고등 이상으로 대학을 노려. 의대 가기 위한 플랜을 중등이 아니라 지금 초등부터 짠다라는 거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수학학원 초등의대만 커리큘럼. 초3이 초사 초 기본개념 심화, 초4가 초6, 중1, 초등학교 5학년이 중2에 중3까지 초5 때 중학교를 졸업해버린 레전드 방송. 초6 때는 이미 고등수학 상하. 여러분들 어디 증명자라고 있죠? 바로 미미누 길거리 수학 챌린지. 자, 최근에 올라왔던 평촌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수학 상이어 바로 도전해버렸고 미미누 채널도 피해갈 수가 없는 이 의대 광풍의 현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사화가 되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초중등에서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 치맛바람이 거세요. 근데 향후 진로에 대한 희망 분야를 학부모님 기준으로 조사해봤을 때 이과 9대1인데? 와, 문과 씨가 말랐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 애들을 갖다가 문과 계열로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이과일 경우 가장 가고 싶은 대학 40%가 의대. 이거 엄청나죠. 그 밖에 서울대 서울우유 먹어주면서 홈바에 서울우유 쟁여두죠 어머님들. 그 다음에 이공계 특성화대 카이스트,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 대기업 연계, 또 취업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결도 실제로 굉장히 유사하게 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미리 설계해서 준비를 한다?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바람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지금 의대가 10년 20년간 열풍이고 현재 광풍까지 몰고 오게 되었느냐? 뻔할 뻔
자격자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한 정년 이후 3 불안정.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대학을 나오고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대기업을 뭐 진짜 어렵사리 들어가도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퇴직을 하죠, 보통. 그러면 정년 이후의 삶이 당연히 불안정하기 마련인데 일단 의사가 되면 어쨌든 그 어떤 자격증을 바탕으로 자유자재로 어떤 삶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고 특히나 이제 개원을 했을 경우에 말이죠. 본인이 의사가 됐을 때 가지는 상대적인 안정감? 그런 부분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의사 평균 수입. 의사의 평균 수입이 타직종의 평균 수입보다 높다? 글쎄 이걸 부정할 수 있을까? 최소한으로 의사가 됐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소득, 월 수입 이런 것들이 타직종을 선택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된다는 측면이 의대 열풍의 주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직업의 불안전성. 이건 1번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문적인 자격증으로부터 나오는 그 안정성 이거 진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더욱더 복지가 중요한 사회로 흘러갈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인 안정감을 당연히 가지는 거를 절대 부정할 수 없다. 이래서 의대 열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의사가 되는 과정입니다. 일단 예과 2년, 본과 4년 딱 거치죠. 이제 6년 때려요, 보통. 그러면은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수련이 1년, 인턴이라고 쓰였는데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본 이유기 때문에 인턴도 의사야. 보통 이제 1년 인턴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의 4년, 이제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4년 하면 이제 30이 넘는 거야. 와. 그러나 전공의가 필수는 아니죠. 그럼 전공의 4년까지 만약에 자기가 여기까지 이제 수료를 한다 치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게 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보게 되면 전의미 펠로우 과정이라 해서 이걸 이때 거치는데 펠로우 과정까지 거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이 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야? 의사란 직함이 떨어지는 거는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N수가 많기 때문에 특히 30대 때 직함을 다는 경우가 있겠지만 20대 때도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달 수 있다. 뭐 여자분들 N수 안 하고 현역으로 간다면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신규 전문의 수가 줄고 있다. 차라리 GP 하겠다. 여러분 GP가 뭐냐면 의사 국가 면허 시험을 보잖아. 저러고 나서 의사가 됐을 때를 일반의라고 부르는 거. 이해되셨어? 그런데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 이거 무슨 말일까? 거의 다 합격을 하는데 합격자 수가 적어. 지원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죠. 전문의가 되겠다고 하는 일반의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일반의 운영 의원 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미용 의술 분야에서는 GP분들이 많이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개원 진료비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에 조금은 뭐 워라벨이라든가 조금 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일찍 그냥 의료 활동으로 나가는 일반인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볼 만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 중간에 과정에 있었던 의대생이 꼭 군의관으로 가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역병을 간다고 해요. 복무 기간 2배 많은 공부의 인기도 시들. 이병 분위기 변화 확연. 현역이 지금 여러분 18개월이고요. 군의관 38개월이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중보건의사라는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공중보건의사는 뭐냐면 의료 취약계층, 의료 취약 지역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해요. 어쨌든 군의관이든 공부이든 현역 18개월에 비해서 밀리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월급을 주지만 군의관 월급이 300만 원에서 약 350만 원을 주고요. 공보의 월급은 250만 원을 주는데 이거를 뭐 크다 작다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의사가 된 분들한테는 굉장히 작은 액수로 여기죠. 그러면은 약 20개월 정도 시간적인 이득을 보고 그 시간적인 20개월 통해서 빨리 뭐 사회에 진출한다든가 더욱더 뭐 공부 과정을 밟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사실은 요 지점도 굉장히 좀 짚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가장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에 가장 크긴 합니다. 안과 피부과 가려고 학원단 이거 가려고 또 학원다녀? 진짜? 서울 강남고 소재 의대생 전문학원이 있대. 학원이 인원수가 꽉 차면 과외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의대 입시 통과해가지고 의대생에서 또 학원을 다닌다. 이거 입시 유튜버가 무너질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될 포인트가 의대 판에서 약자가 유명한 게 있어. 올 상반기 전공의 지원율 순위를 보면은 이제 피안성이 있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어떤 의대든 학점이 최고 학점을 받아야만 갈 수 있다. 여기 뭐 난리 나죠. 압구정 성형외과의 인기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정재영. 정재영은 뭐냐?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그 다음에 영상의학과. 여기가 정재영까지도 선호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외산소 기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과라고 불리죠. 특히나 하위 6곳 중에 우리가 흉부외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가 하위 6곳인 점은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좀 안타깝다. 뭐 요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 개인의 선택이고 저런 과를 선택해서 저 사람들이 욕먹어야 돼. 이건 난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정해진 제도하에서 개인의 선택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걸 이제 팩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에 이제 아이러니가 숨어져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되겠다고 이렇게들 난리인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의사 수급과 관련한, 그러니까 의사의 어떤 그 배치 혹은 의사의 충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 가지 고질병이란 건 뭐야? 수년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세 가지 문제점이 이제 저희가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OECD 평균 3분의 2에 못 미치는 의사 인력 부족. 여론상으로 보면은 의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게 정평이 나 있어요. 접근성은 좋아. 감기 치료 이런 거 개빨라. 그런 건 좋은데 뭔가 좀 심한 병 이런 걸로 들어갔을 때 의사 인력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은 쉽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절대사수의 수도권 대도시 솔렘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주거와 관련해서도 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비슷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뭔가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살려고 하고 거기서 의료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고, 세 번째 중증 과목 기피 현상, 아까 말했던 뭐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늘 있다. 이거에 대한 처우 개선이 분명히 있어야겠고, 그래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계속 늘렸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지 않고 의대 정원 수가 바뀌지 않은 건 무려 18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정부 주체와 대한의사협회라고 하는 이익 집단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의대 정원이 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1994년에 3,253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2000년에 의약 분업 파업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은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하고 약사님이 이제 약을 조제해서 결국에는 이제 약을 먹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조직화됐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의사의 역할과 관련해서 좀 충돌이 있었는데 그래서 파업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뒤로 의사분들의 이익을 조금 지지해줘야겠다, 그들의 이익을 조금 더 높여줘야겠다 해서 의사의 어떤 수가 그때부터 동결이 되었던 거예요. 심지어 조금 더 줄은 상태로. 그래서 3,058명으로 쭉 동결이 됐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처리해 나갈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 2025 그러니까 내년에 의대 정원을 351명에서 500명 이상 정도로 확대될까 하는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시도 확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중요한 건 뭐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어떤 그 논의가 최종적인 결과까지 이어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두 주체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도 존재는 합니다. 의대 정원 확 늘리면 필수 의료 간다? 낙수 효과도 옛말. 의대 정원이 늘었다고 기피과 지원이 늘어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결국에는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비보험 진료비,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럼 국민들이 지출해야 되는 국민 의료비만 증가하게 된다. 오히려 폐단을 낳는다라는 것이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대 같은 경우도 정원을 계속해서 증가시켜 왔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의료기관의 간호사가 부족하죠. 그리고 태어난 인구가 적잖아. 출산율도 지금 막 0.78명 이렇게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오히려 2050년에 가서 의대 정원을 그냥 무지성으로 늘렸다가는 오히려 의사 과잉이 예상된다. 이런 측면들까지 있다는 게 반대 의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여론이 정말 크지만 이런 반대 의견이 계속 존재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광풍에도 필수 의료 부재 대안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10년, 20년째 의대 열풍, 의대 광풍이 불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이런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고난도 수술비, 그것에 대한 수술비가 처참해요. 이게 뭐 워라벨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 분야가 많아. 수술은 다 확률이고 실제로 소송이 됐을 때 그 의사분들이 감내해야 될 의료소송 비용이 엄청나다. 이러니까 당연히 중증 의료에 대한 선택으로 쉽사리 가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전문가분들은 이런 대책들을 지금은 의견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위험도에 비례하는 의료 수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험도에 좀 비례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소송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분야들을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초대형 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설립 자제.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마음대로 못하지.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에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수도권 쏠림을 막으려면 쉽지 않죠.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문제죠. 국가 의료 정책의 장기적 개선책 반드시 필요. 뭐 이거는 뭐 당연한 문제일 거고, 결론은 뭐냐면 미미누 채널에서도 굉장히 시청자분들이나 나와주신 우리 출연진 친구들이 의대를 목표하는 지는 굉장히 많고, 한 번쯤은 이런 그 의대 열풍 광풍 현상에 본이 놓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의대 열풍 현상 이면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인지를 하고 의대에 관한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기사 읽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로 잘 선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의 또 문제다 보니까 같이 좀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사 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바